자, 요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SS죠.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성장 뒤에 아주 예상치 못한 좀 놀라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역설의 원인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BS의 잠재력,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위험한 추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9%.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BSS 고장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10개 중 거의 6개가 운영 시작 단 2년 안에 터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이 시운전 바로 직후에 말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수백만, 수천만 달러를 들인 최첨단 배터리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고장나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 답은요,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BESS가 매일같이 쏟아내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그 데이터의 홍수 속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10억!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100메가와트급 BSS 하나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데이터 포인트가 무려 10억 개에 달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프로젝트랑은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방대한 양이죠. 모든 BSS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실시간으로 셀 상태를 감시하는 BMS가 있고요. 전력을 변환하는 PCS, 그리고 데이터를 쫙 모으는 신경계 역할의 스카다, 또 충전할지 방전할지 결정하는 두뇌인 EMS,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차곡차곡 기록해두는 히스토리언까지. 이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BSS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 기본 도구들에는 아주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사후 대응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야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반응한다는 거죠. 이러면 물밑에서 서서히 자라고 있는 더 큰 위험은 그냥 놓쳐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진짜 앞서가는 운영자들은요, 이미 이런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핵심 성과 지표, 우리가 흔히 KPI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BS의 성능을 제대로 보려면 크게 4가지 기둥을 봐야 합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보증은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이 재무적인 성과까지 이 4가지를 모두 다각도로 봐야 자산의 진짜 상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중에서 건강 상태 SOH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배터리의 전체 수명 주기를 보여주는 연료 게이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처음 쌩쌩할 때 대비 지금 얼마나 성능이 남았나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복 효율 RTE, 이건 정말 수익성과 바로 연결되는 지표입니다. 간단해요. 100을 충전했는데 95밖에 못 썼다. 그럼 5는 그냥 공중으로 날아간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율 1%가 전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시스템이 켜져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수익성 있게, 그러니까 최적의 성능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최적의 성능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건 무슨 비법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젝트의 전생애에 걸쳐서 아주 끈질기게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저지른 작은 실수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나비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약이나 데이터 전략에서 실수가 생기고요. 건설 현장에서는 부품을 잘못 다뤄서 첫날부터 손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운전, 이때 표준 테스트만 믿고 넘어가면 약한 셀 같은 숨겨진 폭탄을 놓치기 쉽습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또 어떻고요? 공급 업체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계속해서 감시해야 하죠. 결국 보면 나중에 터지는 큰 문제들은 대부분 이 앞단, 기획이나 시운전 단계에서 뿌려진 씨앗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말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표준 인수 테스트는 용량이나 효율 같은 겉으로 보이는 건 확인하지만 미묘한 문제는 놓칠 수 있다. 하지만 분석을 통하면 고장 나기 전까지 숨어 있을 문제들, 예를 들어 SOC 드리프트나 전압 불균형 같은 걸 미리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겉만 훑는 검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의 미스터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최신 시스템들이 자꾸 실패하는 걸까? 이제 업계 전반의 고장 데이터를 통해서 그 진짜 근본 원인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실제 고장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운영상의 실수나 설계 결함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큰 막대기 보이시죠? 바로 여러 부품들을 통합하고 조립하고 건설하는 바로 그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야기에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고장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느냐 파고 들어봤더니 배터리 셀 자체의 문제는 단 11%에 불과했어요. 그럼 나머지 89%는 뭐냐? 바로 배터리 주변의 시스템, 그러니까 냉각장치, 배선, 제어 시스템 같은 것들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압도적이죠? 네, 맞습니다. 문제는 배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배터리 그 셀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배터리를 둘러싸고 있는 냉각팬, 배선, 제어 장치,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시스템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BSS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명확합니다. 첫째, 하드웨어 고르는 것만큼 데이터 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둘째, 시운전 단계에서 외부의 독립적인 검증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셋째, 이건 단순히 부품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 통합의 문제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측 분석을 통해 미리 위험을 찾아내는 것. 이 네 가지가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진짜 위험한 곳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